그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 1,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증빙을 못 받는 거거든. 그냥 돈을 다 버려버려 다. 맞아요. 5,000kW를 쓴 거에 대해서 누진세를 이만큼 물어야 되는데 5군데로 들어오면 천천천 들어오잖아요. 유튜브가 이렇게 재밌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생각을 싫어하는 남자 창업가 강호동입니다. 네, 벌써 또 두 번째 우리 창업자, 예비 창업자들의 소중한 시간인데, 혹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또 이어서 우리 창업자, 예비 창업자분들이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다. 편법이 아니라 그래서 좀 절세하는 방법도 우리 장사 사장님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. 세무사님들도 안 알려준 꿀팁 좀 알려주십시오. 아주 소소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것들, 첫 번째가 뭐냐면 챙김.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거거든요. 그렇죠? 내가 1억을 벌었는데 영수 처리하는 게 2천밖에 없다. 그럼 8천 벌었다고 얘기하는 게 세금이잖아요. 그럼 8천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자, 근데 만약에 2천 쓴 게 아니고 만약에 4천 썼다. 그럼 그만큼 덜 내겠죠. 그걸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데,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영수증을 챙기는 게 되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나은 게, 카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비용 처리를 좀 받는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. 자, 근데 카드가 아닌 것들도 있죠. 살다 보면 현금 부분들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쓰고 있으니까. 그 중에 대표적인 현금 부분들이 뭐냐면 경조사비예요. 많이 쓰시거든요, 경조사비. 맥시멈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인정이 되고 있어요, 건당.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. 장례식장에다 거기다가 10만 원을 냈어요. 영수증 달라고 못 하잖아요. 이런 게 많으면 1년에 만약에 그런 돈이 뭐 한 1,000만 원이다. 그러면 1,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증빙을 못 받는 거거든요. 그렇죠? 보통 저는 이제 그 대표님들하고 이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경조사비가 200~300만 원씩 들어가요. 그럼 1년이면 이 경조사비만 해도 4~5천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영수증 처리를 못하면 못 받는 부분들인데, 여기서 챙긴 부분들이 뭐냐면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. 그게 뭐냐면 청첩장, 부고장, 증빙자료 자체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. 그럼 만약에 이런 거 3개 있으면 60만 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도 요즘 계시거든요. 대표님 챙기려고 했더니 요즘에는 결혼식 그게 카카오톡으로 날라와요. 청첩장을 못 받았어요. 어떡하죠?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럼 그거 받은 거 출력하시면 돼요. 그거 영수증으로 해서 잘 모았다가 세무사무실에 주시면 세무사무실에서 비용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비용 증빙이라고 하는데, 비용 증빙을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. 그 대표적인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경조사비지만, 직원한테 상품권을 줬다. 그 영수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빙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. 그럼 그런 것들도 전표가 될 수도 있고 서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챙기면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은 그 챙김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습관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일단 FM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먼저 하고요. 두 번째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못 챙기는 것들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이제 세액공제 항목이에요. 그러니까 세액공제 항목이라는 게, 보통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소득공제는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.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항목이 거의 없어요. 뭘 받아야 되냐면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돼요. 근데 세액공제 항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. 세무조정계산서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세금을 국가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어요. 많은 경우에는 100여 가지 있어요. 근데 그 100여 가지가 우리 회사에 아니면 우리 가게에 해당이 되는데,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동적으로 내가 그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면 못 받는다는 거죠. 이게 문제예요. 금액이 되게 큰 것도 많아요. 거의 1,000만 원 단위 같은 것도.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 여성을 뽑으면 세금 공제를 뭐 1,400만 원 해줄게요, 이렇게 했단 말이죠.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을 뽑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도 몰라요. 세무사무실에서도 몰라요. 말 안 하니까. 이 직원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거는 내가 과거에 그 업종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이나 뭐 육아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복직을 한 거예요. 결국은 이제 그런 인원들을 고용했을 때 국가가 좀 더 혜택을 주겠다고 한 부분들이거든요. 근데 이쪽 사무실에서는 이거 알 수가 없어요. 이 사람이 3년 전에 근무를 했다가 다시 들어왔는지까지는 물어보지도 않죠. 그러니까 안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? 내가 알려줘야 돼. 이런 것들도 있고, 또 좀 매출이 잘 돼갖고 우리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줬어요. 그 세액 항목 중에서 성과 공유제라는 게 있거든요. 성과가 많이 나면 내가 공유를 하겠다고 국가한테 신고를 해놓고 성과금을 만약에 직원들한테 줬어요. 직원한테 나간 성과금이 예를 들어서 뭐 2,000만 원이다. 그러면 거기에 10%를 세액공제 해주겠다고. 근데 상여금을 주고도 이게 신고가 안 들어가거나 얘기를 안 하면 또 그냥 가는 거예요.
우리 자영업자들 고생 티지게 해갖고 그렇죠. 그냥 돈을 다 버려버려 다. 맞아요. 또 많이 있죠. 또 분산에 대한 부분들도 꼭 매출이 높아야지만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, 예를 들어서 계량기 전략이라고 해요. 공장 같은 데 가서 전기세를 아껴주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층짜리 그 공장에 층마다 계량기를 별도로 다 다는 거예요. 전기세는 누진세 구조니까 공장이 5,000kW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5,000kW를 쓴 거에 대해서 누진세를 이만큼 물어야 되는데 5군데로 들어오면 1,000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거의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요. 이야, 이건 재밌다. 이게 그 절세 전략의 하나인 거거든요. 공장 그 전기세 전략에 전기세도 세금이잖아요. 그렇죠? 이런 어떤 전략들도 있는 것처럼, 아까처럼 한 사람한테 세금이 몰려서 너무 많다면 그것들을 두 사람이 나누면 그냥 자연히 세금이 주는 거거든요. 누진세율에 의해서. 이런 어떤 전략들도 있는 것처럼,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챙김, 또 분산, 없어진 돈 세금 부분들을 그만큼 찾으면 얘가 또 효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팁 부분들이 세금에서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.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징한그 하라거든요. 사투리로. 네. 여러분들 징한그 하십시오. 5,000원을 제가 깎으라 하면, 그래서 5,000원 깎았으면 1,000원을 더 깎으라. 그러니까 징하다고 징한그 하고. 여러분 징한그 전략 꼭 하셔야 돼요. 대표님이 오늘 너무 좋은 얘기 하셨는데. 늘 말씀드리는데 절세를 하시라는 거죠. 네. 웬만하면 방향을 전환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걸 하고요. 그 다음에 가끔씩 가다가 비법이라는 영역은 있어요. 비법?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그 가운데 있는 영역이,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. 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아직까지는 법제 안에서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. 네네네. 근데 합법이라고 보기도 애매한데 애매한 거. 근거 규정이 없는 거. 아직까지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네. 나름의 절세 플랜이 될 수 있는 재밌네요. 영역들도 있어요. 비가 아니 비자구나. 그러니까 그죠. 예, 유튜브가 이렇게 재밌습니다. 예. 이런 게 재밌습니다. 네. 대표님이 또 연락 주시면 그런 얘기들 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 책이 제목이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인데 그 뒤에 사실 한 줄이 있는데 제목에도 줄인 겁니다.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. 이럴 땐 어떡하죠? 였어요. 좀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이럴 때 어떡하죠? 라는 생각이 드시면 또 네네. 댓글 달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선들은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궁금한 거 대표님께서 알려주시겠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또 답변해 주실 거죠? 대신에 불법을 알려드리고 그러진 않습니다. 절세선 안에서 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좀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.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도 세금 꼭 잘 내라고 항상 말씀하니까.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저희가 마지막 인사는 또 장사 잘해서 네. 건물주가 건물주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!